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연 내가 몇 종목을 보유해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그런 위험 관리를 통해서 몇 종목 보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은 주식 투자 초보자 분들께서는 투자하는 동안 알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정도 실전을 통해서 돈이 다 틀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올려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을 접했다면 유심히 그리고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께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 좋은 내용을 접하고서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깨져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더라도 깨지기 전까지는 겁도 없이 막 덤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바라는 것은 경험자가 이런 내용을 올려드릴 때 조금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초보자 분들께서는 위험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를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다 틀리고 돈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뒤늦게 깨달아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주식 시장에서 오래 머무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위험 관리가 선행이 될 때 수익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초보자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시장에 원래 참여하기를 돈 벌려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에 어떤 초점이 탁 꽂혀 있는 관계로 접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그쪽으로 수익에만 다 쏟아부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수익을 잘 내다가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수익을 많이 뭐 운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냈지만 어느 순간 탈탈 틀리는 경험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게 위험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서 뭐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바로 주식 시장에는 위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주식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란 것이 있고, 하나는 주식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국내 경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 관련 뉴스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뭐 신흥국 아르헨티나가 어때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또 우리 또 국내에서도 조만간 금리가 인상될 거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연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 그냥 하락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크게 이제 주식시장 바깥에 있는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보유한 종목,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주주가 횡령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되었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다. 또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나는 대기업이라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식회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되었다. 이런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목은 거래가 되잖아요. 그 개별 종목에 한해서 닥치는 위험이 바로 주식시장의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시장의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회피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식시장이 위험이 도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렇게 그런 일이 막 벌어질 때는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식에 100%내 보유 현금을 다 투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하는 것이 현금 50%는 그냥 무조건 들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들고 있고 나머지 50%를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현금 50%는 언제 사용하느냐? 이 현금 50%를 들고 있다 보면 사용할 날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가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식시장도 폭락을 합니다. 그럼 앞에 뉴스 같은 데서 우리나라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뉴스가 막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저 현금 50%를 써야 할 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적당한 때를 잡아서 현금 50%를 100%다 넣어서 100%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과 주식의 보유 비중 조절로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거래될 걸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몰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장 거래 중지가 되었다. 이래 되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종목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거래 정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큰 회사라서 뭐 상장 폐지가 되는 상황까지 안 갈 것이라고 보는데, 뭐 일반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바로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돈 다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이 비체계적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은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 종목을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기관들은 자기 돈벌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적어도 한 20종목 정도를 보유를 하게 되면 상장 폐지라든지 거래 정지라든지 뭐 이런 또 뭐 대주주 횡령, 뭐 대주주가 뭐 이상하다, 뭐 구속된다. 또 회사에서 갑자기 어떤 다른 경쟁 상대가 나타나서 우리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20종목 이상 정도 보유해서 분산을 하게 되면 한 93% 정도는 위험 분산이 가능한다 이 말이죠. 7%는 이제 분산이 불가능하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제 20종목 기준으로 해서 30종목, 40종목, 50종목 늘려가더라도 종목 보유를 늘려가더라도 이 위험 분산에 대한 93%와 7%의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 결론은 뭐냐? 주식을 내가 100종목을 보유하든 200종목을 보유하든 어쨌든 20종목 이상으로 넘어가면 7%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 종목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저 상장 폐지라는 것은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 앞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뭐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 깐다고 이야기합니다. 깐다고 외상도 깔고 뭐 깔아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깔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고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한 100종목이면 7종목은 거래정지 상장 폐지가 항상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나는 저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경험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우리 카페나 주식 관련 일에 이렇게 게시판을 보다 보면 어떤 종목 상장 폐지됐다 해가지고 아주 이제 호들갑을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냐면 그 한 종목이 몰빵했는데 때마침 그게 상장 폐지되어 버렸거든.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난리를 지기죠. 뭐 고발해야 되니 난리 나가고 뭐 온갖 쌍욕 다 합니다. 대주주들한테 또 횡령한 놈 가서 잡아 죽인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자기가 위험 분산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제 돈 다 틀리고 난 다음에 그때 생각하죠. 난 수익 내려고 했는데 이때가 잘해왔지만 한 번에 날아가니까 위험 분산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들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뭐 한 종목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뭐 이래 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냥 뭐 담담하게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수익보다 위험 관리가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참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다 대비책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갔어요. 일단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위험 관리가 저래 됐단 말이죠. 위험 분산이 됐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연구된 자료들을 제가 곰곰이 살펴봤는데 카페에서도 이런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20종목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적어도 위험 분산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또한 40종목 정도 보유하게 되면 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펀드들이 있잖아요. 어떤 펀드는 종목을 20개 보유하고 어떤 거는 40개 보유하고 어떤 건 80개를 보유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0종목 보유한 펀드가 성과가 가장 좋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40종목 보유를 하게 되면 성과가 가장 좋고 적어도 20종목 이상 보유하게 되면 위험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분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좀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실전에서 막상 제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건 맞아요. 종목이 20종목 이상이면 분산이 이 정도는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시장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들은 말이죠. 논문들은 20종목을 한 방에 매수해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복리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 팔고 나면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때문에 복리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실전에서 가만히 하다 보니까 20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100종목, 2종목, 200종목, 300종목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 중에서 비율은 똑같으니까 상장 폐지 되고 뭐 거래 정지가 되는 비체계적 위험은 뭐 비슷하게 더 많이 일어나죠. 회수로 치면 더 많이 일어나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한 종목이 상장 폐지 되더라도
20종목 보유했을 때 한 종목 상장 폐지되는 것과 100종목, 200종목 보유했을 때 한 종목 상장 폐지되는 것은 그 느끼는 충격의 강도가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200종목, 100종목 보유했을 때는 한 종목 상장 폐지돼도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20종목 보유했을 때는 투자금이 5%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실전을 통해서 처음에는 20종목, 40종목 생각했는데 제가 플랜 A를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은 종목이 많은 것이 더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렇게 이제 종목이 많다 보면 매수 매도가 자주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가 되면 다시 그걸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들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한 뭐 3년 만에 매도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종목은 1년 만에 매도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개별 종목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은 짧고 어떤 종목은 길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종목 보유하다 보면 짧은 종목도 보유하게 되고 긴 종목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짧게 끝나는 종목은 팔아서 다시 새로운 것을 편입하고 이렇게 회전이 빨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순환 매매, 한 종목 나가면 다시 한 종목 넣고 한 종목 나가면 다시 한 종목 넣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여기서 매도를 할 때 수익금까지 같이 투입하기 때문에 복리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실제 보니까 100종목, 200종목, 300종목 만약에 관리가 가능하다면 저는 저게 관리가 가능한 이유가 플랜 A로 시스템화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건데 아마 순수하게 개인들이 다 분석을 해서 하기에는 저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20종목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좋겠고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많이 들고 가는 게 일단 좋아요.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가 되어 있고 순환매를 통해서 순환매가 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리를 추가하다 보면 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실전에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는 3억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양도세를 또 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식 투자 공부할 때 대주주라고 하는 것과 국세청에서 대주주라고 이름 짓는 것은 다릅니다. 왜 국세청에서 3억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세금 더 많이 거들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에이 택도 없는 이야기지. 내가 진짜 3억 이상 뭐 한 종목에 보유하면 참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해서 투자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한 종목에 3억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설사 3억 이상 투자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의 수익률을 보면 뭐 100%, 200%, 300% 수익률을 우습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1억을 투자했는데 한 300% 나면 금방 3억이 넘어버립니다. 상승했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많이 보유하게 된다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종목에 어떤 투자되는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절세 차원에서 이제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종목에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500만원 벌어먹는 거 하고 한 종목에 10만원 투자해가지고 50만원 벌어먹으면 이게 느낌이 오지 않는데 이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0종목에 한 종목에 뭐 1,0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난다면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200종목에 뭐 한 종목에 뭐 100만원씩 뭐 투자해서 50만원씩 먹게 되면 자주 먹어요. 이거는 띄엄 먹고 이건 자주 먹습니다. 자주 먹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느낌이죠. 한 종목에 1,000만원 투자할 때하고 아니면 500만원 투자할 때하고
한 종목 20만 원 투자하거나 50만 원 투자하거나 그 느낌이 다를 뿐이지, 실제 그 지나고 나면 그 별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금 운용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주식 시장의 체계적 위험에 대비해서 현금과 주식 보유 비중을 반드시 나누어 둬야 합니다. 요게 초보자들 분들이나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저는 권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이고 여기 기본형이라 하면, 그래서 주식이 50%, 현금이 50% 요래돼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고 현금을 조금 줄였다가, 또 나중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약간 좀 가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저 하시다 보면 한번 해볼 만 해요.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체계적 위험을 대비해서는 현금 50%, 주식 5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식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일단은 최소 20종목 이상 보유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만일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종목을 많이 보유해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보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와 수익 측면 둘 다 고려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운영과 구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 체계적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투자금 배분은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20종목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20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각각의 종목의 투자금을 일정하게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뭐 2천만 원이라면 한 종목에 100만 원씩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 100만 원씩 투자해야 돼요. 물론 그 주식 투자금이 2천만 원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100종목을 한다면 한 종목에 10만 원씩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한 종목 100만 원 투자하다가 10만 원 투자하면 이거 뭐 벌어도 버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잃어도 상장 폐지가 이래 되잖아요. 그럼 여기 10만 원 잃는 거고 여기는 100만 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또 그리고 한 종목을 매도했을 때 수익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건 자주 매도가 일어나요. 자주 매도가 일어나고, 또 어떤 거는 그 투자금 투자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어떤 건 투자 기간이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20종목을 보유했는데 투자금이 짧은 것만 20종목 보유하면 이것도 베스트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투자 기간이 짧은지 긴지. 그래서 재수없이 투자 그 기간이 긴 종목만 20종목 보유했다면 이건 꽝이에요. 꽝. 어쨌든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종목을 많이 보유한 게 좋고, 가능하면은 투자금을 균등하게 가는 게 좋아요. 또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금이 많고 어떤 종목이 좀 작다면 어떤 종목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작은 종목에 넣어줄 필요는 있어요. 넣었다가 다시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리밸런싱을 해서 투자 비중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여튼 투자 자금은 균등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매매, 한 종목 나가면 다시 한 종목 추가하고, 한 종목 나가면 다시 한 종목 추가하고, 추가할 때는 수익금은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리를 추구하는 것이 좋아요. 네, 지금까지 주식 투자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아마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각자 자신만의 저런 위험관리 노하우, 그리고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종목을 가능하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종목을 제가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죠.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종목을 누르면 이렇게 매도가 알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매도가 일어난 것을 보고 팔 건지 팔지 않을 것인지 그 결정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투자금 순환을 좀 빨리 가고 싶으면 매도 날 때마다 바로바로 팔아보면 되는 거고, 좀 더 느리게 가고 싶으면 참모들의 매도를 지켜보면서 참모들이 매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팔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참모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백 종목이 되든 얼마든지 저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은 많은 종목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저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기 파워 엑스레이 스페셜 분석 같은 거 보면 이 고점권인 종목도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굳이 플래너에서 매도 신호가 나지 않았더라도 비중을 줄여가지고 투자금 순환을 가능하면 조금 더 빨리 하려고 저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자신만의 위험관리 방법, 투자금 운용 대한 방법,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께서는 오늘 동영상을 보고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면은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오늘 올려드린 동영상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다가 나중에 호되게 한번 당하면 이 동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나중에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면 늦은 겁니다. 당하기 전에 한번 보시라고,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예, 참고하십시오.